자, 4월 17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소비 지표가 부진한 상태로 발표가 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상 지수 추이는 강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나스닥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번 주 예정된 실적주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움직이는 실적주들은 뭐 사실상 대형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실적을 보고 중소형주들의 실적을 가늠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매수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포스코 DX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리튬이랑 철강이랑 복합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12,450원 분봉상 단기 추세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 구간 수렴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급등 사이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자, 일단 예상 지수 추이 보고 이제 등락률 상위 종목들 보면은 철강주가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에 두 종목이나 움직였었기 때문에 철강주들 갭상승분 나올 거예요. 근데 철강주들은 시총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하이스틸도 보면은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가의 차익 물량 나오면은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철강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포스코 DX고, 이거는 또 이제 리튬이라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탄다면은 사실 좀 더 건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급등이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안 움직여도 이거는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완전히 되돌리는 조정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주중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변곡점 잡아서 공략을 할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지난주에 상승 피로도를 소화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 전고체 관련주로 추세 한번 받으면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잔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DX는 오늘 갭 상승이 이제 신고가 구간 직전 고점 12,450원을 수렴하면서 움직이네요.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가의 이제 차익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 호가상 순매수 동향이 나오면은 아마 바로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갭상승 띄우고 뭐 12,000원 선까지 다 빼는 게 아닌 이상 충분히 매매할 자리가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 같이 체크하면서 타점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오전에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작년보다 철강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이제 철강 업계랑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고, 실제로 감산 내용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거라서 국내 철강주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이게 수주까지 연결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자재 시장 최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면 대체품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철강 기업들이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리튬까지 복합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DX 차트 완성되어 있는 만큼 신고가 관점에서 공략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2,500원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호가상의 차익 물량이 거의 없죠. 자, 포스코 DX 시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 DX 12,800원까지 매수해주세요. 자, 포스코 DX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12,800원 전까지만 이제 차익 물량 소폭 소화하는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요. 이 구간 수렴하고 순매수 동향 확실하게 붙어주고 상단 매물 13,000원까지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오버슈팅 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물량 모아주세요. 포스코 DX 매수가 대비 4% 스탑로스 잡을 거예요. 자, 포스코 DX 우리 매수가 대비 2% 이상 수익권 나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제 자율 매도 안전마진 확보하면서 대응하고요. 13,000원 수렴하고 나서 우리 1차 목표가 13,050원 잡고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 목표가 미리 영상 통해서 주말에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포스코 DX 13,000원 수렴 전후로 이제 분할 익절 보면서 대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항상 단타로 접근한 종목은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익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매수 동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수급 탄력을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핵심 고가 구간에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차익 실현 결정을 내렸고 일단 우리는 매수가 대비 수익권으로 올라온 만큼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분할 익절 진행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 구간만 밀어내면은 10% 20% 이상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긴 하죠 사실. 이렇게 종목들 옥석 가리기 끝나고 나서 움직일 종목도 움직이고 유동성이 한 종목으로 집중될 때 이 종목은 오버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할 조건이 다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수급 좋고 이제 수급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 좋죠. 철강과 리튬 그리고 차트까지 완성된 종목. 포스코 DX 1차 목표가 체결됐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포스코 DX 13,050원에 매도 미리 걸어두신 분들은 다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분할 익절 보고 나서 나머지 물량 원칙적으로 수익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3,000원 위로 본격적으로 수렴 구간 볼게요. 자, 일단 포스코 DX는 우리 1차 목표가 체결되고 나서 매수가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까지 염두를 해서 수익 확정 낼 수 있다는 마인드로 대응을 합시다. 어차피 이 종목은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지금 분봉상에 보고 있는 하나의 파동,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1차 파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면 이것을 하나의 추세로만 놓고 보고 이 추세 끝까지만 홀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현재 보시는 시세박스 바닥권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엔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보존 관점에서 매도할 준비까지는 해놓고 종목 보는 게 좋겠습니다. 13,000원 전후로 빠르게 수렴이 나와줘야지 오늘 큰 급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매수했던 EM 플러스 이것도 이제 우리 장 시작하고 뭐 10% 가까이 수익 냈던 종목인데 10% 수익 내고 나서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 오늘까지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EM 플러스 금요일에 매수해 두신 분들 전량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만들어진 종목들은 이제 한번 급등한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일 강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에 EM 플러스 매수해 두신 분들 전량 익절 대응하시고 무릉도원 톡방에는 EM 플러스 보유자분들은 따로 최고점 제가 잡아 드렸으니까 보시고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 DX 13,000원 위로 한 번 더 시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이나 1차 목표가에 매도 못하신 분들 현재 1차 목표가 한 번 더 매도 자리 주니까 넉넉하게 분할 익절 보시고요. 이제 13,000원 완전히 수렴하기 이전에 차익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익절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익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종목이라 급격하게 뭐 과락이 나온다던가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큰 문제 없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EM 플러스 보유하신 분들 오늘 피날레성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시세 한번 쉬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EM 플러스 전량 매도하셔야 돼요. 포스코 DX 현재는 이제 저희가 매수가를 12,800원 부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를 2차례가량 체결시키고 내려온 상태라서 이게 저는 주중에 급등할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래 보통의 종목들은 매수가에 체결되고 나서 좀 밀리는 거를 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가 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이고 뚫고 가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비중을 적게 써서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포스코 DX 당일 고가 돌파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1차 목표가는 확실하게 분할 익절 주고 나서 나머지 물량 홀딩 하시면 되고요. 이 위로 하나의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고점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지 종목을 보면서 2차 목표가는 13,700원까지 좀 크게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익절은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섞어주시면은 종목 운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은 자율적으로 보시고
목표가 13,7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게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오늘 매수가 좀 잘 잡으신 분들은 이 추세 안 꺾이고 13,000원 부근에서 종가 만들어 간다고 해도 오버나이트 홀딩 해도 됩니다. 사실은 주중에 계속 급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뭐 오전장 아직까지는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나서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철강주 이렇게 스몰캡 종목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배철강 뭐 이런 종목들 안 들어갔던 이유가 세아제강은 시가총액 그나마 4천억짜리라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게 문배철강도 철강 테마 안에서는 시총이 그래도 이게 막 400억, 500억짜리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800억 정도면은 그나마 평균적인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갭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밀립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강주를 공략할 때는 시총이 좀 높은 종목 위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포스코 DX죠. 이런 테마의 특징성을 염두해서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들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갭상승 나오면 저렇게 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반해서 철강 테마의 실질적인 수혜와 리튬 관련주까지 부각이 될 수 있는 포스코 DX는 주중에 지속적인 급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13,7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볼 거예요. 이 종목. 반도체도 결국에는 바이오만큼 코스닥 시총 절반까지는 양분을 하고 있는 테마라 저는 반도체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테스처럼 공매도 쳤다가 지금 공매도 대차장고 상환해야 되는 종목들, 쇼커버링 나와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도 좋고 포스코 DX도 이거 공매도 대차장고 적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계속 신고가에 간다면 이거 오버슈팅 나올 때 공매도 세력이 환매수 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테마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 상승을 절반 이상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환매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미지수긴 한데 이렇게 대차장고 깔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환매수 타고 그런 거 염두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또 유명한 공매도 테마라서 잘 보면은 매수할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도 공매도도 세력이 물릴 수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가면 개인 투자는 반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략했던 게 테스고 이것도 한 10% 20% 환매수 나올 때 들어가서 공략을 했었죠. 실제로 환매수 아직 다 안 났습니다. 저 종목도. 네페스도 우리가 저가에 공략해서 한 50% 정도 여기까지 수익 냈던 종목이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었죠. 네페스는. 포스코 DX 오늘 당일 고가 뚫어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 나옵니다. 비중 아직 잡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 통해서 분할 익절 보시면서 대응하고요. 편하게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장인 만큼 포스코 DX 내용은 이미 영상 통해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알려드렸고 리튬 2차전지 그리고 철강 복합 테마 종목으로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3박자가 이미 완성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성단저항 수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버슈팅 구간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수익만 줄 때 챙기면 되죠. 자, 포스코 DX 거의 뭐 한 5% 수익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포스코 DX 우리 2차 목표가 13,700원인데 5% 6% 수익권 나올 때 분할 익절 보시고 오버슈팅 나오면은 목표가 좀 상향할게요. 어차피 주중에 오버슈팅 나오더라도 추세상 홀딩 가능하면 홀딩 할 거니까. 자, 포스코 DX 13,700원 전까지 상승 나오면서 우리 매수가 대비 뭐 6% 7% 이상 수익권 당연히 계산된 상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이미 이 종목 급등한다고 알려드렸고 자 13,700원 체결됐죠. 뭐 사실상 13,690원 720원 740원 체결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13,700원부터는 최소 장량만 남겨놓고 오버슈팅 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중에 추가 급등 열어놓고 봅시다. 자 우리 무릉도 회원님들 포스코 DX 이제 매도 주중에 최고가까지 매도 전략 브리핑 드렸어요. 송대 형님 도사님 레이크는 진짜 저평가인 것 같은데 언제쯤 시장 관심을 받을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점에서 고작 2배 올랐는데 아직 소량 홀딩 중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바닥에서 2배 오른 거고 뭐 한 만원 후반대까지는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이거 키움증권에서 보면은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에 반도체 종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만큼 개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재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전구체에다가 리튬만 심으면 전고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가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증권사에서는 반도체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들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시 보면은 내용이 다 있어요. 이 종목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신규 시설 투자 보면 뭐 부지매입 공시도 계속 나오고 이제 신규 시설 투자 여기도 보면 반도체 소재 전구체라고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개인이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전구체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전고체의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인데 이렇게 반도체 소재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얘네도. 그래서 좀 뭐 더딘 감은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 70%를 의존하고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근데 전구체를 국산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산품으로 전구체를 생산한 회사가 어디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겠죠.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 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바닥에서부터 2배가 올랐는데 그렇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2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2배가 올랐으면 4천억에서 8천억이 됐다는 건데 과연 얘네가 이 전고체 사업을 통해서 미래에 4천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업 내용은 좋은데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평가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2차전지 관련주들 이미 시세 받을 대로 다 받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도 2차전지 테마가 당장 오늘날의 기업 가치를 보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는.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를 보고 2차전지 테마의 종목들을 내가 봤을 때 고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가치를 끌어와서 내가 10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와 2030년까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2030년에 완성되어 있는 이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일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주가에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간극을 잘 이용해서 뭐 저평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길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매매하시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 DX는 오늘 우리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체결이 됐고 이거 추세 보면 오후장까지 움직임 계속 나올 것 같죠. 자,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요거 이제 고가매도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고 최소 잔량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주중에 얼마까지 오르겠다. 우리가 계산한 구간은 13,700원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계산한 구간에서는 다시 수익을 냈고 그럼 주중에 얼마까지 오르겠다. 이걸 열어놓고 보기보다는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보고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를 되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릴지언정 내가 13,200원, 1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한다는 마인드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포스코 DX도 뭐 무리 없이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또 시장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